남미의 작은 나라인 에콰도르가 과거 6.25 전쟁으로 고통받았던 우리나라를 도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랬던 에콰도르가 70년이 지난 지금은 한국을 보고 배우려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바이든의 이번 IRA 법안을 거론하면서 한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선택이 어리석다고까지 지적하며 발벗고 나서서 한국을 돕겠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에콰도르에 무슨 바람이 불었던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콰도르 신문 우니베르소의 최근 한국과 에콰도르의 60년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려 양국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인류학 박사인 리차드 살라자르 메디나가 양국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쓴 칼럼인데요. 이 칼럼은 과거 에콰도르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한국이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이 칼럼의 서두에서 올해는 에콰도르와 한국 수교 60주년이라며 한국을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인터넷 연결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이면서 삼성, 기아, 현대, LG 등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진 나라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한국도 60년대 초반에는 라틴 아메리카는 물론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최빈국 중 하나였고 300만 명이 넘는 희생자를 낸 한국 전쟁으로 황폐해져 있었다며 과거 한국이 큰 어려움을 겪었음을 알렸습니다. 메디나 박사의 말대로 당시 우리 대한민국은 극도의 빈곤과 어려움에 시달려야 했는데요. 일본의 식민 통치와 그로 인한 각종 수탈에 시달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그로 인해 한반도의 산업 기반 85%가 북한에 넘어가 경제 발전에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죠. 여기에 극심한 좌우 분쟁으로 인한 사회 혼란까지 겹쳐 정부 수립 이후에도 경제와 사회는 안정되지 못했고 그마저도 한국 전쟁 발발로 인해 무너져 내렸는데요. 전쟁으로 안 그래도 얼마 없었던 산업시설은 물론 사회 기반 시설들이 잿더미가 되어버렸고 탄광 30%가 파괴되거나 유실되는 등 경제활동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전쟁을 피해 여기저기 피난 가거나 땅이 불타고 오염돼 농사를 할 수 없는 형편이라 미국 생산량도 52년에는 45년에서 50년 사이 평균 생산 3분의 2에 그쳐 먹을 것도 부족했는데요. 이 때문에 전쟁 중은 물론 휴전이 된 뒤에도 한동안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원조를 받아 먹고 살아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나라 중 하나가 남미에 있던 에콰도르인데요. 당시 에콰도르도 6.25 전쟁 바로 전해에 있었던 암바토 대지진으로 6천 명의 희생자가 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지만 전쟁이 발발하자 유엔 대한 지원 결의 때 우리를 지원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단순히 지원을 지지하는 데 그친 게 아니라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굶주림과 병마에 시달렸던 우리 국민들을 위해 500톤의 쌀과 의약품을 나눠줬던 겁니다. 자신들도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아직 복구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을 외면하지 않았던 에콰도르는 휴전 후 9년이 지난 1962년 우리 대한민국과 정식으로 수교를 하며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외교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메디나 박사는 양국은 수교를 맺은 1962년 지리적, 역사적으로 거리가 있었음에도 비슷한 출발선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수교 당시 농업 의존적인 경제 구조의 문맹률도 높았고 우리가 6.25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어야 했던 것처럼 에콰도르도 페루와 아마존강 인력의 국경을 둘러싼 전쟁에서 패해 아마존 방면 영토 상당 부분을 넘겨줘야 했기 때문인데요. 6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10대 경제 강국 중 하나로 놀라운 발전을 이뤘습니다. 농업 기반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모두가 암울한 미래를 전망했던 한국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인데도 세계 5위의 정유국의 항공유 등 각종 석유 관련 파생 상품을 수출하는 산업 강국이 되었습니다. 반면 에콰도르는 안타깝게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인데요. 에콰도르는 대표적인 산유국 중 하나로 현재 확인된 원유 매장량만 약 80억 배럴로 베네수엘라, 브라질에 이어 남미 국가 중 3위를 차지합니다. 본격적인 석유 개발이 시작된 72년 석유는 메디나의 칼럼에 쓰인 표현처럼 에콰도르의 부귀영화를 안겨줄 검은 황금으로 여겨졌는데요. 그러나 같은 남미의 산유국인 베네수엘라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특정 자원 하나에만 의존하는 경제 구조는 너무나 위험한 법. 석유는 에콰도르 전체 수출의 40%, 정부 세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하기에 국제 유가가 출렁거리면 에콰도르 경제도 따라서 출렁거려야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80년대와 90년대 두 차례에 걸쳐 외환위기로 IMF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는데요. 거듭된 경제위기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 독립 후 계속 싸우던 화폐인 수크레를 버리고 2000년부터
미국 달러를 써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다행히 세 자릿수대로 갈 뻔했던 물가 상승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등 인플레이션은 억제됐지만 먹고 살기 위해 1830년부터 170년을 써온 자국 돈을 버려야 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어야 했지요. 사실 진짜 문제는 미국 달러를 쓰게 되면서 미국 경제 정책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고 국제 유가의 영향도 더 크게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에콰도르는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73년에 가입했던 오펙을 2020년 탈퇴해 석유를 증산하는 고육책까지 써야 했습니다. 물론 에콰도르가 석유 하나만으로 먹고 사는 나라는 아니지만 다른 주력 산업들도 농업과 임업, 어업, 광업 등 1차 산업이고 공업 등 다른 산업 발전이 더뎌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체적으로 석유를 정제할 수 있는 정유 공장이 없어 산유국임에도 석유를 수입해와야 했던 적도 있을 정도니까요. 게다가 다른 산업들도 각자 큰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요. 열대의 따뜻함과 고산지대의 선선함이 공존하는 자연 덕에 바나나와 커피, 쌀, 카카오 등 여러 농산물이 재배되고 수출도 많이 하지만 농민들 대다수가 소작농이라 그로 인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업도 태평양의 풍부한 수산자원 덕에 번성해 우리나라 마트에서도 에콰도르산 수산물을 볼 수 있을 정도지만 이쪽도 최근에는 중국 원양 어선들이 다 쓸어가 어족자원 고갈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런 경제 여건 때문에 2019년 기준 에콰도르의 GDP는 1인당 6,155달러로 개도국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국 상황을 두고 메디나 박사는 빈곤은 여전히 우리 국민의 비참한 현실을 대변하는 말이라며 탄식했지요. 이런 자국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메디나 박사가 제시한 게 바로 교육입니다. 그것도 콕 집어서 우리 한국의 교육열을 언급했는데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보다 교육에 힘썼던 한국에서 발전의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우리의 교육열은 에콰도르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우리의 성장 동력 중 하나로 꼽기 때문에 새삼스럽지 않은데요. 하지만 에콰도르에서 이런 말이 다른 글도 아닌 수교 기념 칼럼에서 괜히 나온 게 아닌 게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수교 이후에도 우리나라와 꾸준히 인연을 이어온 건 물론 실제로 우리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왔고 배우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현대자동차의 포니를 해외에서 처음 사간 나라가 에콰도르인데요. 76년 에콰도르인 6명이 포니를 구입한 게 우리 자동차 역사를 통틀어 첫 해외 수출이었습니다. 그 인연이 지금도 이어져 현재 에콰도르는 2019년까지 현대와 기아차를 통틀어 총 23만 4천 대의 우리 차를 생산한 남미의 대표적인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 분야에서도 우리 서양화가 안창홍이 지난해 에콰도르 문화예술의 성지로 불리는 인류의 예배당에서 한국 에콰도르 수교 60주년 기념 특별초 대전을 열어 현지에서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이곳에 에콰도르인이 아닌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 건 스페인의 고야의 작품이 전시된 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에콰도르에서 우리 문화예술이 얼마나 높은 평가를 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6.25로 우리가 어려울 때 에콰도르가 도와줬던 것처럼 우리도 코로나 사태 때 에콰도르에 도움을 줬는데요. 주 에콰도르 대사관을 통해 30만 달러를 에콰도르 보건부에 전달해 코로나용 의약품과 각종 의료용품을 살 수 있게 6.25 때 베풀어준 은혜를 갚았습니다. 이 밖에도 에콰도르의 국제공항인 만타공항 운영 사업권을 한국공항공사가 확보해 올해부터 2051년까지 운영하기로 하는 등 에콰도르는 국가 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한국과의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와 에콰도르의 인연은 앞으로 더 끈끈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7월 양국 간 FTA를 포함한 한국과 에콰도르 간 전략적 경제협력 협정을 위한 협상이 6년 만에 재개된 데 이어 현재 후속 협상이 10월 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에콰도르와 FTA를 체결한 아시아 국가가 없기에 이번 협상이 잘 마무리된다면 우리는 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선점하게 되는데요. 현재 미국의 IRA 법안으로 어려움에 처한 현대나 기아, 삼성 등 우리 기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상이 체결돼 미국에 공장을 세우려 했던 우리 기업이 에콰도르로 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꽤 배가 아픈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협상이 체결된다면 우리는 석유를 포함한 에콰도르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농수산물을, 에콰도르는 우리의 우수한 산업 역량과 노하우를 배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미국이 이걸 바라고 IRA 법안을 개정한 것이 아닐 텐데 그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유감입니다.
상부상조하는 한국과 에콰도르 양국의 밝은 앞날을 기대합니다.